자, 금요일 오늘 이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의 보험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보험은 가입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내 보험이 정말 필요할 때 재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전히 우리가 체크도 못하고 점검도 못하고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그냥 무슨 일이 날 때까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또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현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한 사연을 살펴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당시 보험을 가입할 때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대충 설명만 듣고 가입했었고요. 그 당시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있나 봤더니 보장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 제대로 가입돼 있는 게 맞는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참에 제대로 보험 점검을 받아보려고 사연 보냅니다. 자, 오늘 사연은 50대 남성분의 사연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벌써 만기가 다가왔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일찍 가입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일단 사연자분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사연자분은 40대 초반에 네. 어머니 권유로 소개받은 설계사분께 보험을 가입하신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만기가 짧은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만기가 1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만기 됐을 때 뭐 또 갱신하면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유지 가능한데요. 네. 갱신보험은 상품마다 갱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3년, 5년, 10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주기가 끝나면 다시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보장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고액암 5천만 원, 암 사망금 5천만 원으로 가입하신 상황이었고요.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곧 도래할 만기 때 자동으로 갱신돼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었던 거죠. 일단 40대에 가입을 하셨는데 10년 갱신형이라고 하니까 이미 한번 중간에 오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사연자분 나이로 봤을 때 60대 갱신이 또 될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이게 또 70대 때, 80대 때, 90대 때, 100세 때 계속해서 올라가고 갱신이 되는 거니까 이래서 참 처음 시작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또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다 있다 보셔야 되는데 네. 갱신 때 보험료 변동은 있지만 자동이체로 설정돼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오른 것도 미처 알지 못하셨던 건데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50대에서 60대 분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저만 해도 뭐 실손보험 네.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때까지 신경을 안 썼었어요. 맞아요. 저도. 방치하신 경우가 네. 많이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보험이 정말 안녕한 게 맞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확인을 하면 될까요? 네,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보장의 만기, 보장의 범위, 보장의 크기, 그리고 총 보험료입니다. 네 가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께서 항상 강조를 해 오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말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요 네 가지 각각의 핵심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보장의 만기인데요. 네. 우선 보험은 언제 위험이 생기느냐가 네. 핵심일 텐데 암이나 뭐 심내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환은 50대 이후에 발병률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런데 만기가 60세라면 정작 위험 구간의 보장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갱신형 상품으로만 구성을 하신다면 초기 가입 시점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형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요. 막상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구간에는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이거 죽을 때까지 보험료 내야 된다는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갱신형은. 그래서 만기가 보통 우리가 뭐 90세 혹은 100세잖아요. 네. 그럼 10년이면 10년 내고 돈 안 낸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계속 돈을 낸다. 그게 죽을 때까지 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질병이나 그런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보험이 좀 뭐 만기가 이미 돼서 기능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보험료가 너무 많이 갱신이 돼서 올라서 부담이 된다. 그럼 유지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참 6, 70대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가 젊은 시절의 몇 배라는 걸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할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험은 만기도 80세에서 90세 만기 이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보험에서 확인해야 할 두 번째 보장의 크기인데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정작 암 발병 시 보장이 1,000만 원만 지급된다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비용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장의 크기라는 게 보장받는 금액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보험 거죠. 금을 얼마 받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암 걸려서 1,000만 원만 지급된다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좀 현실적인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암 진단 이후에 뭐 치료하는 걸 내용을 본다면 뭐 항암, 방사선, 뭐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 고가의 중입자 치료 등등 비급여 치료까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과정이 길어질 경우에는 적게는 뭐 5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암 같은 거 걸리면 국가에서 거의 다 지원해줘. 네. 돈 별로 안 들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옛날 방식의 어떤 특정 일부 환자들에게만 또 국한될 수 있는 면이고 또 다른 분들은 어마어마한 치료비와 그 치료 과정이 소요되는 건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네. 조금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네. 그게 비급여 치료에서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저희가 급여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비급여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을 꼭 그래서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세 번째 보장의 범위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연자분의 가입한 그래서 보험을 좀 내용을 네. 보자면 암 2천만 원에 고해감 5천만 원이어서 암 진단 시 무조건 7천만 원이 보장될 거라 생각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자신의 보험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연자분의 사연으로 들어볼게요. 일단 만기도 너무 짧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일단 뭐 보험 가입했을 때 만기 같은 거 보장 크기도 중요한데 잘못 가입한 보험은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장의 만기, 크기, 범위 이 전체적인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연자분이 가입한 보험을 봤을 때 암 2천만 원에 고해감 5천만 원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암 진단 시 무조건 7천만 원이 보장될 거라 생각을 하셨는데 네. 하지만 고해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뼈암, 뇌암, 백혈병 등으로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암들만 큰 금액을 가입하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보편적인 암 발병 시에는 2천만 원만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병이 발병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해감처럼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한정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입하셔서 보장받을 확률을 높이는 게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유리합니다. 소외감 같은 경우도 보험 회사마다 좀 그 소외감의 종류가 다른 네, 경우들이 맞아요.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고해감 기준도 회사마다 달라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일단 전에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런 암의 종류들이 세부적으로 열거 네. 안 돼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맞죠? 네. 참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총 보험료 확인하라고 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월 소득의 보통 뭐 10에서 13% 내외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정해진 보험료가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납입 보험료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여기서 핵심적인 건
월 납입 보험료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뭐 2만 원대, 뭐 3만 원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갱신형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납입 기간이 뭐 25년, 뭐 30년 이상이 된다면 내 은퇴 시점까지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실질적인 보험료가 2, 3만 원짜리 보험이 아닌 뭐 5만 원, 7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신 것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납입 보험과 총 납입 보험료를 꼭 고려하셔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4, 5년 전에 보험을 한번 이렇게 바꿨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난 월 납입료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제 더 좋게 바꾸려고 하니까 그걸 저도 이제 올해 동키호테를 하면서 알게 됐죠. 이게 기존 거가 오히려 20년 납이었고 바꾼 게 보장 내용은 좋아졌는데 30년 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조차 일반인들은 없어요. 내가 20년 납, 30년 납, 그냥 뭐 만기 뭐 잘 따지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와 30년 납이면 내가 은퇴 후에도 네. 보험료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는 이제 그 생각 속에 좀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앞에 월 보험료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총 금액도 따져야 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력까지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시고 이제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험이 정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까지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험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파헤쳐보고 싶다는 분들은 샵 0999로 상담이라고 12시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확인을 4가지 알려주셨어요. 보험의 만기, 보장의 크기와 범위, 총 보험료. 자,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의 상황을 조금 잘 살펴볼게요. 다시. 네, 그래서 사연자분의 사항을 살펴보면요. 네.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서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보장의 크기나 범위 역시 문제였죠. 일반암 진단 시 7천만 원 지급되는 게 아니라 발병률이 낮은 뭐 뇌암, 뼈암, 혈액암, 림프암 등 진단 시에 7천만 원이 지급되도록 가입하신 건데요. 네. 위암, 대장암, 뭐 폐암, 전립선암 같은 일반암 발병률이 높은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만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보장의 만기나 범위, 크기 다 문제였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였던 겁니다. 7천만 원과 2천만 원은 너무 큰 차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금액만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다른 보험들도 가입을 하고 계신 게 있었을 텐데 다른 건 문제가 없었나요? 네, 다른 총 보험은 5건의 보험료는 총 36만 원이었는데요. 네. 2020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 1건과 앞서 일부에서 설명드린 갱신형 암보험 1건, 그 외에 종합보험 2건,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1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종합보험에도 좀 문제가 보였는데요. 네. 납입 기간이 좀 문제였습니다. 납입 기간이 어땠기에 문제예요? 특정 납입 기간이 뭐 잘못됐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문제는 2023년 비갱신형으로 가입은 하셨지만 25년 납을 선택해서 결과론적으로 20년 납일 때보다 총 보험료가 다소 좀 높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현재 나이에 은퇴 후 70대가 넘어서까지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고혈압, 고지혈 약을 복용 중이셔서 유병자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유병자형 상품은 입원 수술 이력이 몇 년 동안 없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입 직전 2년 동안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분들보다는 5년간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사람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네. 근데 5년간 없는 사람보다는 또 6년간 없는 사람이 더 저렴한 거고요. 이렇게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면 점점 저렴해지는데 네. 사연자분은 10년간 입원 수술 이력이 없어서 약 2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5년 할인형으로 비싸게 보험을 가입하신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병자 가입 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통과됐다. 내가 병이 있었는데도 가입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생각으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자 이런 마음이신 분들도 맞아요.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병자 가입 후에는 건강관리 잘하시고 입원 치료 이력이 없으면 충분히 할인이 가능한데 이런 건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잊고 살거나 또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키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유병자 보험 가입하고 있다라면은 더 저렴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분이 납입 기간이 길게 설정됐기 때문에 뭐 은퇴 이후에 한참 후네요. 70대까지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일단 있고 또 유병자 상품도 조금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25년 납입 기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연자분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보험료 납입을 은퇴 시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세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25년 납 충분히 할 수 괜찮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사실 사연자분의 소개를 받아 가입하신 상황이라 특정 회사의 상품을 가입하시게 됐는데요. 다른 보험사 상품과 비교해 보지도 못하시고 네. 5년 고지역만 존재하는 보험사로 가입하시다 보니까 조건이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특정 담당자가 뭐 잘못했다, 특정 회사 상품이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시점에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해서 검토해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 이런 결과로 좀 이어진 게 아쉬워 보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다양한 상품들을 좀 비교 검토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고지혈증 약과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관 질환 질병을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보장 범위를 뇌혈관과 심혈관 질병으로 최대한 넓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 기존 보험은 진단비로만 구성을 하셨는데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치료비 특약이라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치료비 특약은 진단비처럼 1회 지급 후에 특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수술이나 혈전용의 치료 등등을 하게 되면 매년 반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치료비 특약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밸런스 있게 진단비와 치료비를 구성해라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기존 갱신형 암보험과 납입 기간이 길게 설정돼 있던 건강보험을 좀 정리하시고요. 10년 할인형 상품으로 기존 건강보험보다 좀 더 저렴하게 암, 뇌, 심장 치료비는 물론 종합 수술비 특약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든든하게 잘 구성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전 궁금한 게 이미 사연자분이 용종 제거를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분명히 문제가 보험 가입하는데 됐을 텐데, 안 됐나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신 네, 건데요. 보험 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병력을 고지하는 겁니다. 네. 대장 용종처럼 다빈도 치료 행위는 보험회사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렇다고 고지를 아예 안 해버리면 그건 또 고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알리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별 문제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담당자에게 병력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네. 추후에 문제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야. 이거는 병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안 알리고 넘어갔다가 정작 정말 10년, 20년 후에 보험금을 받고자 했을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맞습니다. 정말 그때 말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걸 알려야 될까요? 안 알려도 될까요? 이런 문제조차도 전문가와 빠짐없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연자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기존 5건의 보험에서 36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죠. 네. 실손보험은 3세대 실손으로 지금 변경하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했고요. 네. 갱신형 암보험 및 종합보험 2건은 10년 고지형 상품으로 변경을 하셔서 암치료비 및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를 구성하고 수술비까지 준비해 드렸는데요. 기존 실손보험은 제외하고 종합보험 보험료만 2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네. 기존 암 진단비는 일회성에서 5천만 원 보장이 가능했지만 암 치료비를 대비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중환자실 치료, 암 수술까지 받았을 때는 각 항목 3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이 보장이 되도록 구성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시 또 매년 보장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네.
진단비에 거기다 매년 보장이 정말 3천 총 1억 2천만 원이 매년 보장이 되는 치료비까지도 잘 구성을 해주셨네요. 보장이 탄탄해졌네요. 네.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외부 활동이 많다며 뭐 운전자 보험을 상해보험 목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현재 사연자분도 상해보험 명목으로 5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뭐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요. 네. 종합보험 내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0원 초반대로 구성해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총 보험료는 23만 원으로 조정해드리고 기존 대비 13만 원 정도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운전자 보험 얘기할 때마다 제 친구가 여자 아이인데 네. 1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정말 내 친구 땡땡아 제발 운전자 보험 좀 10,000원대로 바꿔라. 이 얘기를 다시 당부드리며 자 일단 오늘 사연자분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참 여전히 돈키호테가 이렇게 오래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러고 지나가시는 뭐 동키 여러분들 아니면은 그냥 청취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이현진 전문가가 그 부분 하나부터 넷까지 네 가지 짚어주셨으니까 하나부터 넷까지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동키분들도 주변의 지인분들도 조금 한번 돈키호테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은 돈키호테 함께 해오신 분들은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지인분들과 조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잘 살아서 뭐예요? 내 친구도 같이 아끼면서 잘 살아야죠. 또 그리고 보장도 탄탄하게 받을 수 있다라면 더 좋겠죠. 자 오늘도 정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알찬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